네,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노후생활과 자산관리를 맡은 신영증권의 민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슬기로운 노후생활과 제목이 노후생활과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노후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 현실과 그다음에 실제 차이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행복한 노후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부가 함께 세계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많이 이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힘들 때, 젊을 때 아주 힘들게 일하시다 보니까 내가 은퇴하면은 노후에는 이제 여행을 가겠다. 이런 계획을 짜시고 그런 분들도 많죠. 그리고 특히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뭐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남편과 함께 하는 여행, 세계여행 가보셨나요? 혹시? 네. 가셨어요? 네. 좋았나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만났던 많은 분 중에서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하면은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정말 여행을 엄청 다니셨어요. 여행을 거의 5년, 6년 동안 다니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그 정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차라리 이제 최근에는 여행을 이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롱스테이 한 달을 머문다든지, 우리 지금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단기간 갔다 오는 여행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부가 함께하는 여행이라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번 이제 통계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보면요.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동상이몽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직장 다닐 때 이 부인이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 이제는 부인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 임원분인데 이분도 이제 금융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셔서 이제 뒤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던 거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인 때문이다.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받은 걸로 명품 가방도 하나 사서 부인한테 선물하고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매일매일 부인과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계획을 짜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두 달이 지나니까 부인이 아침에 부르더라요. 불러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 하더래요. 심각한 표정으로 과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부인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이제 혼자 나가서 놀면 안 되나? 네.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이제 함께 하는 거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일반적으로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경우는 이제 평생을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들은 대부분 이제 주부인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남편은 친구가 없죠. 동네에 들어왔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현직일 때는 부부가 따로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퇴직을 해서 같이 있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남성의 경우에, 사회에서 했던 그런 버릇들,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그죠? 명령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더욱 증폭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퇴직 이후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특히 겨울에 그런데요. 추운 겨울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가운 바람을 맞이하면서
내가 퇴직하면은 이제 더 이상 회사 나가지 않아도 된다. 빨리 퇴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가끔 이제 50이 넘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추운 겨울날에 출근할 생각하니까 빨리 퇴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퇴직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네.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퇴직 후유증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퇴직 이후에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라 막막한 두려움, 힘듦 이런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 아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동안 힘든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보시면은 이제 그림처럼 통계 자료 보시면은 거의 한 65%가 이 후유증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회사 안 나가도 되고 놀면 되는데 도대체 왜 후유증을 겪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 통계를 보면은 그런 이제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힘들까라고 보면은 일단은 뭐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압박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성취나 사회적 지위가 상실된 거, 명함이 없어진 거에 대한 상실감, 누구를 만났을 때, 그다음에 가족과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몇 차례 옮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나 퇴직, 명금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동안 한 2달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워서 갑자기 명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나는 뭐 은퇴 준비 잘 돼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런 일 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이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90% 이상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이 자발적인 퇴직보다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예,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감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치 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런 감정을 겪는다고 해요. 예, 처음에 거부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그다음에 회피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겪는다고 합니다. 예, 저 역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내가 왜 퇴직을 해야 되지? 왜 내가 회피는 나가? 그다음에 같이 그때 내가 잘해줬던 후배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부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이제 나를 돌아본다고 해서 돌아봐서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하게 되고 이런 거를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퇴직자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부인이 얘기하는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평소와 똑같은 농담인데 내가 월급 못 받는다고 나를 혹시 무시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갈등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쉬는 동안에 동네에서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얘기할까? 도서관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잠깐 휴가라고 거짓말을 해야겠다. 근데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면 또 어떡하지?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퇴직하면은 정말 이게 꼭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알고 이래야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그런 겁니다. 노후가 되면은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생이 3단계로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20대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퇴직해서는 그냥 무조건 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삶이 단순하지만은 않죠. 이제는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그다음에 돈을 버는 것과 여가 생활하는 것이 딱딱 구분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속 틈틈이 틈틈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틈틈이 놀기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죽을 때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제 삶을 이제 인생이 이렇게 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놀면서 보내는 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네, 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10년, 20년 놀다 보면요. 네, 지겹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겹고,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다음에 성취를 이뤄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무조건 논다, 이런 가정치는 맞지 않는다. 예,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일을 하고, 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은퇴라고 할 때 반퇴라는 말도 있어요. 완전히 노는 게 아니라 반만 은퇴한다. 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좀 개념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서드 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3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4개로 나눈 거죠. 4단계로. 예, 4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1단계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40세까지 열심히 가정을 이제 부양하다가 40세 이후부터 70대까지 정도를 또 서드 에이지라고 해요. 제2의 성장. 예, 예, 제2의 성장. 새로운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서드 에이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인생, 이렇게 퇴직해서 이제 70대 이후에 4번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비행기가 이제 착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제2의 성장을 준비해서 다시 성장하고 또 다시 또 준비해서 제2의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의 개념입니다. 아, 저런 개념이 뭐가 중요한가? 예. 저런 거는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저런 개념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산업혁명,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으셨을 거예요. 산업혁명. 이 당시 때는 아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아동을 데려다가 일을 막 시켰어요. 예, 거의 하루 종일,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착취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동기라는 개념이 생긴 다음에 아동한테 그런 과한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 어릴 때는. 이렇게 사회가 변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라이프 사이클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 삶이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네. 예, 내가 이제 50대나 60대면 더 이상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또 다른 비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드 에이지 이런 개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노후는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큰 오해라는 거죠. 예, 실제는 어떤 성장에, 또 새로운 성장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이즘, 나이, 그러니까 사실은 TV나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음만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마치 초라하다 이런 개념에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이나 이런 것도 봐도요, 세포나 이런 걸 봐도 훨씬 더 이게 성숙된 세포들이 외부의 이 공격에 훨씬 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요. 예, 그래서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이 더 약하거나 더 아름답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제 이 대중문화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영향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장 완벽한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많은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할머니라고 해요. 예, 할머니라고 합니다. 네네, 할머니가 가장 완벽하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이제 뵀더라도 그죠?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포용해주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종교에서 이제 분이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되돌아간다면 혹시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나이대가 언제였냐?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20대가 가장 아름다우셨나요? 가장 좋았던 시기 같나요? 네. 실제로 여쭤보니까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 말씀이 이제 80대 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좋았던 나이대는 오히려 60대나 70대였다고 합니다. 네, 20대가 아니라 20대는 너무 힘들었대요.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30대, 40대는 가족들, 자식들 챙기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이제 한 5, 60대 되니까 자식들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하고, 예, 이제는 뭐 사회적 경험도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 정말 너무 좋은 시기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직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앞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후는 이제 뭐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큰 비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제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만났던 분들과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했던 것 중에 물론 뭐 그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네, 연금? 돈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돈은 2번째,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건강이란 거는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가장 크긴 한데,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우리 퇴직하신 분들 되게 많죠?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뭐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이렇게 이 근육이 엄청 발전을 되시고, 그래서 건강도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 뭘 하면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 네. 보낼 것인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가장 큰 걱정은 남편들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부교실 이런 걸 해봐서 만약에 이제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제 부인분들은 많이 적으세요. 뭐 하고, 누구 친구 만나고, 어디 갔다 오고, 이게 계획들이 많으세요. 근데 남편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냥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뭐 운동 갔다가 별로 적질 못 하세요. 네, 네, 네. 적질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특히나 많은 사회생활을 했던 많은 남성분들이 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이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자,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오늘의 회사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남편을 이제 남편으로 빙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오늘 금요일인데, 네, 이제 오늘 회사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딱 되니까 우리 우리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꽃다발과 고생하셨다고 이제 꽃다발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퇴직했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죠. 내가 드디어 퇴직했구나. 주말에 이제 푹 자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똑같이 그 다음 주처럼 이제 출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집에서 막연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막연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이나 이렇게 떠나죠. 네. 근다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행이 이렇게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지루하게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뭘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맞이해요. 네.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제 퇴직해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많이 하시는 분께 경영 지도사, 이거 많이 따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경영 지도를 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 자격증을 따요. 자격증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셔가지고, 예,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셔서 한 400만 원 들여서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땄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서 우리 금융그룹에 퇴직하신 분들의 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에서 한번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런 이제 경영지도사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딱 따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은 중소기업의 많은 사장님들이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지도사님이 딱 오시더라도, 그냥 이제, 뭐냐면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지도사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사장님들이 별로 내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좀 쭈뼛쭈뼛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형식적으로 이어진 경우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영지도사도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2011년부터 사실은 이 배분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엄청 많으신 거예요. 경영지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 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돈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예, 땄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활용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고민을 하시다가, 네, 또 하나 자격증을 땄답니다. 라이프 코치 자격증. 네, 그래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코칭하는 자격증을 따신 거죠. 이것도 한 돈 한 2, 3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자격증을 따신 거죠. 따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젊은 이들에게, 인생이란 어떤 것인다. 이런 이제 코치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격증을 땄지만 일거리는 안 들어오더래요. 예,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NGO, 네, NGO, 우리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비영리 기구죠. 비영리 기구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한 5만 원씩 기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허드렛일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의자 나르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느 날 이제 행사가 끝나서 너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NGO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간사들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간사들분들이 너무 안쓰럽더래요. 그래서 내가 맥주 한 잔 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들 데리고 가서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샀다고 합니다. 사고 이제 한참 재밌게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NGO에 딱 또 가보니까 간사들이 나를 피하더래요. 왜? 그죠? 이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자 인생이라 이런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다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이제 원치 않는 조언이나 잔소리를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퇴직하면은 또 하나 이제 고민할 것들이 하나가 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법.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두세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어려운 여정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영화를 한번 보는데 혹시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안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 영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기서도 이제 멋있는 로버트 드니로라는 멋있는 배우죠. 배우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뭐냐면은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냥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지루한 생활을 보내다가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예쁘장한 젊은 CEO가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겪게 되는 생활입니다.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너무나 아주 현명하게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회사에서 멘토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영화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였는데요. 우리한테 이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할 때 젊은이들과 어울릴 때 어떻게 같이 어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좀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또 그들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과 가장 이제 잘 어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갑은 열고, 그죠? 그 다음에 잘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잔소리는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고, 영어로 자꾸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깔끔하게 다니고, 옷은 좀 예쁘게 다니고,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불하고, 건강해라,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러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같이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만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퇴직하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이제 도서관 한 명 한 명이 그동안 인생에서 쌓았던 그런 경험들과 그런 경험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경험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회에서 그냥 매장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잘 활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요즘 저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나 그 삶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성장하는데 또 하나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해나 오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하면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욕심을 부리나 얼마나 하겠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많은 어떤 문화적으로, 외부적으로 주어진 억압, 강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 텐데, 실제로 많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했던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50대 이후, 60대 이후에 성취를 해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하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죠? 그 사람은 54세에 대표작인 모나리자를 완성했죠. 40대에 맞는 게 아니에요. 30대 맞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빅토르 이고, 이분은 우리 아마 보셨을 텐데, 그죠? 그 유명한 레 미제라블, 그죠? 우리가 공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60세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나 30대 맞는 게 아니죠. 이들 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히치콕도 그 다음에 50세 넘겨서, 영화를 발표했고, 그 대부분의 아주 위대한 영화, 스릴러 영화, 백선 선정된 이러한 영화도 50세 넘겨서 발표를 했다. 만델라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만델라 같은 경우도 옥살이를 끝내고 나서 70대에, 그죠? 10대에 아프리카에 의장이 돼서,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그죠? 흑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흑인들의 인권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는, 위대한 성취를 하는 거는 젊은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50대 이후, 60대 이후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서도요, 50대 이후가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그런 경우도 이제 실제 통계자로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노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준비다. 이제 일을 더 이상 눕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놓칠 수 없는 행복한 노후의 필요성은 이제 건강이겠죠? 건강이죠. 건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하게만 살다가 딱 사망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9988, 그죠? 이틀만 아프다가 또 사망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한 10% 정도는 이제 건강하지 않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또 여성 같은 경우 특히나 호르몬 때문에, 유병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반드시 건강한 기간과 그다음에 유병 기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건강한 기간을 많이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보시면은 수명에서 보시면은 이제 통계자료 보시면은 2020년도 통계자료인데 우리가 86세 평균 수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건강한 기간은 한 67세 정도 되고, 한 20년 가까이는 이제 이 병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강 수명이 긴 나라가 스웨덴,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되네요. 지금 건강하지 않다, 뭔가 질병이다. 그럼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들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진료비나 질병들 보는 게 요즘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게 백내장 같은 경우가 있죠. 백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폐렴, 그다음에 뇌경색,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그죠? 치매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매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또 하나는 골절인 것 같아요.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들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연령이 많아지시면은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같아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골절로 예,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골절만큼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것만큼 억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몸도 키도 크시고 되게 건강하셨는데 이 골절 이제 침대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예, 저기 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예, 뼈가 부러지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뼈가 넘어지시면은 그냥 붙으면 될 거라고 간단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뼈를 잇는 이제 철실로 박아서 수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예, 80대 중반이셨는데요.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재활하기가. 예,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뼈가 부러지더라도 이게 재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재활하기가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 재활을 성공하시면은 이제 90대까지 살 수 있을 텐데, 그 재활을 못 하시면은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침대에 한 4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시는데, 정말 저는 이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불과 6개월, 7개월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했던 분이 침대에 계속 누워있게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쫙 짜고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의사한테 막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이 골절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가 특히 이 다리하고 이 허리를 연결하는 고관절이 아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강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의 경험상 관절 뼈 건강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그죠? 퇴직하고 나면은 이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황혼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보시면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됐던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리타 공항에 이혼이란 말이 있어요. 예, 예. 나리타 공항은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나리타의 신혼이 아니라 이혼이죠, 반대로. 뭐냐면은, 이 자식을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나리타 공항에서 자식이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걸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부부가 이제 헤어져서 나오는 이혼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생 동안에 이제 참고 사시다가, 네, 이제 자식을 결혼하고 나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나 많은 퇴직자분들을 이제 근무하면서 퇴직자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적으로 아주 극심한 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같은 경우도 다 나눠야 돼요. 예,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평생 또 그냥 그럭저럭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 이후에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직 이후에 이 남편과 어떻게 잘 지낼까, 네, 부부가 어떻게 잘 지낼까라고 하는 이제 거에서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요. 이 일본에 있는 수필가가 쓴 책이에요. 예. 은퇴 남편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은퇴 남편. 우리가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이제 마을에서 아주 네트워크가 있고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잘 보내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분들이 잘 못 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남편들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은 밑에 보면 은퇴한 남편의 특징. 거실에서 빈둥거린다. 예. 그 다음에 점심은 당연히 차려주겠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 다음에 TV가 친구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취미 활동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저런 특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TV 같은 데 보면은 이 요리 프로그램, 남자들, 우리 유명하신 백성생 형님,
요리 프로그램 유튜브나 TV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 되다 보니까 이 남자들도 이제 점심을 이제 부인한테 얻어먹기보다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리면서 요리를 많이 배우는 거죠. 예, 저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퇴한 남편을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저 한 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 책에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미 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예, 같이 하지 말고 심지어는 산책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산책도 집 앞에까지 나와서 집 앞 문 앞에서 각자 산책했다가 다시 집 앞에서 만나서 들어가라고 그래요. 네네. 우리가 왜냐면은 현직에 있을 때는 하루 대부분을 그죠? 대부분을 따로 있다가 퇴직하고 나서는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게, 예, 예, 그죠? 황혼이혼을 피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진짜 제가 이런 이제 강의 때 이런 얘기 하고 나면 퇴직하신 분들이 저한테 맞다고, 정말 맞다고 동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그런가요? 저는 부인과 같이 뭐 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족들과 현명하게 잘 보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예, 예. 네,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이 이제 우리 평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 적립기와 인출기는 나눕니다. 적립기는 젊었을 때 돈을 이제 쌓아가는 시기를 말하고요. 인출기는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빼가는 거죠. 빼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빼가는 시기인데 이 빼가는 시기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인출기 시간에 처음에는 또 돈을 많이 써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좀 놀아야겠다. 여행도 다니시고 때문에 이제 소비를 많이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한 70대 이렇게 되시면은 또 이제 돈이 적게 들어요. 이제는 이제 다니시기가 좀 힘드시니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소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또 80대 이렇게 가면 다시 많이 들겠죠? 뭐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또 많이 들죠. 이렇게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쌓았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퇴직한 다음에 돈을 좀 많이 쓰시다가 좀 적게 쓰시다가 다시 의료비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지 은퇴하면은 뭐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으로 쭉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 때마다 돈의 어떤 쓰임이 필요하고 나가는 시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인생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은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대부분 사는 모습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예, 그죠? 자녀를 기르고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가 함께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한 10년 동안은 또 부인이 혼자 살고 이런 기간이 있죠. 우리가 나이 차이가 뭐 한 두세 살 차이로 결혼한다면 평균의 수명 차이가 한 7, 8년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또 한 10년 동안을 또 준비하셔야 된답니다. 게다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유병장수할 경우가 많죠. 네, 그 부분도 따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퇴직이나 은퇴 노후 생활 마련할 때 그 부분도 이제 고려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혼자 사실 경우에 뭐 자식이 같이 살 거라고 기대하시는 않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료양로원, 예,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게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실버타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 남편분보다 부인분들이 이제 만족감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해서. 네네. 아무튼 이렇게 노후 생활비 마련 계획을 짤 때 이런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 그 다음에 남편 사망할 때 의료비,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살 때, 여성분 혼자 살 때 생활비, 그 다음에 여성분 마찬가지로, 부인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에 가까워졌을 때 또 의료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비, 이런 것들, 이런 4가지 항목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성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금액들,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인 것 같습니다. 네, 연금인 것 같은데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다양해요. 국민연금 안에도 나이가 들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때 장애연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유족연금, 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금액이 너무 적거나 가입 기간이 너무 적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 사망하시게 될 사망 일시금을 받거나 아니면 반환 일시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연금 위에 국민연금에 이런 종류가 있다. 이번 시간에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들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도 좀 복잡하게 하죠. 뭐 영어로 뭐 DB/DC 하는데요. 뭐 기존의 퇴직금제도처럼 똑같이 퇴직금제도 아주 유사하게 회사에서 퇴직하면은 주는 확정급여형 퇴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근로자의 계좌에다 돈을 넣어주는 확정기여형이랑 DC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DB와 DC 이런 거 섞어서 하는 뭐 혼합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냥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퇴직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연금도 이 역사가 변천한다면서 개인연금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요. 뭐 아주 94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개인연금 저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금 저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금 저축 계좌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 연금 저축이라고 해요. 연금 저축 계좌라고 하는데, 이건 계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연금 저축이다 그러면 뭐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예금 뭐 이렇게 있었다면, 연금 저축 계좌는 마치 그런 거죠. 사과, 배 이런 과일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 계좌 단위예요. 예. 그래서 연금 저축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실 수 있고, 또 가입하시면은 내가 만약 연금 소득이 퇴직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연금 소득이 너무 많다. 혹시 사업을 하신다. 아니면 혹시 뭐 부동산 임대 수입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연금 저축 계좌에다가 불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또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계좌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 배 이런 과일 담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과일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넣을지 배를 넣을지 뭐 수박을 넣을지 이런 걸 선택하듯이 그 안에다가 정기예금을 넣을지 아니면 뭐 펀드를 넣을지 이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또 차근차근 공부해서 그런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그 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하는 거에는 관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운용할수록. 예, 단기적으로 내가 뭐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서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뭐 10배를 불려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하고는 그 다음에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의 힘으로, 이제 기본적인 시간의 힘으로 보신 것처럼 1년 후 이제 같은 수익 연 5%를 가정할 때 이 시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간단한 커피라든지 담배 이런 걸 담배를 안 피시고,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것도 뭐 좀 뭐 비싼 스타벅스 스타 땡땡 커피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아끼신다면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힘이라는 것들이 어떤 자산관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번이 이제 수익률인 거죠.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원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관리 하시거나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좀 오랫동안 운용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시드머니라고 하죠. 돈을 뭐 1억을 굴릴 때랑 1,000만 원을 굴릴 때랑 이 돈의 이 늘어나는 그 규모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투자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최근에 어떤 투자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이제 뭐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예금이나 적금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투자도 같이 하는, 펀드도 같이 하시고 섞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섞는 겁니다. 내가 예금할까, 뭐 펀드 같은 그런 투자 상품을 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국내에만 투자했다면 이제는 글로벌하게 선진국에도 투자하시고, 뭐 그다음에 새로 떠오르는 이머징 마켓에도 투자하시고 나눠서 투자하시고요. 옛날에는 단기적으로 1년만 하셨다면 이제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에 투자할 때는 뭐 이머징 마켓, 중국이나 이런 데만 막 성장성이 높다라고 막 달려가셨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선진국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최근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제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큰 노후 생활과 그다음에 슬기로운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